전 시간은 저희가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순차 추출, sequential sampling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출을 해봤고요. 샘플링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훈련셋의 편향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쉽게 얘기하면 훈련셋이 어느 한 종류의 물고기 종류들만 나타나게 돼서 예측의 성능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랜덤 추출링이라고 하는 거,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임의 추출 방식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저기 뭐 넘파이 배열에 죄송합니다. 넘파이 모듈에 랜덤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그 값들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값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바로 나누는 그런 방식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 그 인덱스가 전체 데이터가 49개잖아요. 그죠? 파이.a range 그 다음에 49. 그죠? 네. 인덱스는 0번부터 48번까지 이렇게 49개가 있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생선 데이터의 인덱스란 말이에요. 그죠? 이 생선 데이터의 인덱스를요, numpy에는 numpy.random.random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랜덤 모듈에 뭐가 있냐면 shuffl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프린트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시면, 자,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인덱스가 0번부터 48번까지 0, 1, 2, 3, 4 1씩 늘어나는 그런 값이었죠. 이 배열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15, 28, 45, 37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섞어진 인덱스에서 앞에서 35개, 그 다음에 뒤쪽에서 14개,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임의로 막 섞여져 있는 형태의 그런 데이터 셋들이 나눠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순차적인 인덱스를 섞어버려 가지고 섞여져 있는 인덱스에서 차례대로 앞에서 35개, 뒤쪽에서 14개를 선택하면 얘네들이 우리가 선택할 인덱스가 되는 거예요. 훈련 셋으로 선택할 인덱스, 테스트 셋으로 선택할 인덱스. 이렇게 하면 섞여진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게 셔플이라고,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도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우리가 직접 요 방법을 직접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함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할게요. 자, 아까처럼, 자, 이번에는 훈련셋과 테스트 셋을 이미 추출 방식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그럼 훈련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훈련 레이블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테스트 레이블이 만들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피처, 특성들을 훈련셋과 테스트셋,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줘야 되고, 타겟들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나눠줘야 우리는 훈련셋으로만 훈련을 시켜놓고
테스트 셋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거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함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train, test, split. 그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는 배열들을 넘기시면 돼요. 그 배열 이름이 features, 그 다음에 target이에요. 되셨죠? 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features를 train과 test 두 개의 배열로 나눠주는 거고요. target을 train과 test 두 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똑같이 train 사이즈를 몇 개로 하겠다? 35개로 하겠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중에 train size라고 하는 게 있죠. 자, 그리고 shuffle이라고 하는 값을 이번에는 뭐라고 주시면 돼요? true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andom state라고 하는 거를 할게요. 여기 40이라고 제가 줄게요. 네. 각각에 대한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train size 이거는 뭐예요? 훈련 셋의 크기. 다시 얘기하면 훈련 셋의 샘플 개수. 셔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훈련 셋을 데이터를 무작위로 섞는다 라는 얘기죠. 그게 셔플이에요. 셔플. 근데 셔플은 디폴트 아규먼트가 뭐다? 디폴트 기본값은 true예요. 그죠? 기본값 true. 그래서 이 파라미터는 생략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파라미터는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랜덤 스테이트는 난수를 만들 때 난수의 seed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은 숫자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이 동일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여기 숫자를 바꿔주면 다른 값으로 다른 트레인 셋과 다른 테스트 셋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숫자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시드가 난수를 만들어내는 순서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이 다르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잠시만요. 셔플, 네, H가 빠졌죠. H가 빠져 있습니다. 네, 나눠졌나요? 만들어졌죠? 그렇죠?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모양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훈련 셋의 모양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x train shape x test shape 훈련 셋에는 샘플 개수가 3개, 변수가 2개, 웨이트하고 랭스. 테스트 셋은 샘플 물고기가 14개, 그 다음에 변수 웨이트 랭스 2개. 맞죠?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의 쉐입 살펴볼까요?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죠. ytrain 쉐이프 y 테스트 쉐이프 살펴보면 되죠. 훈련 레이블에는 35개의 물고기들의 어종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레이블에는 14개 물고기의 어종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훈련 레이블하고 테스트 레이블에 도미하고 빙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numpy.unique ytrain 그리고 return count죠. return count true. 이게 뭐냐면 훈련 레이블에서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빈도수를 알아내는 거죠. 자, 훈련 레이블에는 Y트레인, 훈련 레이블에는 브림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스멜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브림이 24개 들어가 있죠. 스멜트 11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2대1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 같죠? 네, 비율이 원래 비율대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랜덤하게 우리가 뽑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테스트 레이블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테스트 레이블에서 도미와 빙어의 빈도수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되죠. 유니크, y 테스트, 그다음에 return, count, 주. 테스트 셋에서도 브림, 도미와 스멜트, 빙어가 섞여 있고 여기에는 브림이 몇 마리? 11마리. 그리고 스멜트가 3마리. 좀 테스트 셋에서는 도미가 훨씬 많이 나온 것 같죠. 예, 여기서 보면 빙어가 좀 훈련을 할 때는 빙어가 훈련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테스트할 때는 빙어는 몇 마리가 없는 것 같죠. 뭐 어쨌든 도미와 빙어가 훈련 셋에도 섞여 있고 테스트 셋에도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시각화 해볼까요? 시각화. 훈련 셋과 훈련 셋, 테스트 셋을 시각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코드가 똑같겠죠? 그죠? 산점동으로 그리시면 되고요. 스카터 플러스로 그리시면 되는 거고 X축을 랭스로 놓고요. Y축을 웨이트로 놓고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되고 훈련셋 따로 테스트셋 따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색깔이 다르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네. 해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할게요. 하이플럿 실제로 직접 이용하시면 돼요. 산점도를 그리실 때는 스캐터라고 되어 있어요. 스캐터. X축은 파라미터 순서대로 넣게 되면 여기 파라미터 이름들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넣으실 때에는 파라미터 이름 안 써도 괜찮죠? 무슨 그죠? 네. X축에는 무엇을 넣을 거냐면 우리 트레인셋에서 트레인셋을 먼저 시각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은 전부 다 선택을 하셔야 되고 첫 번째 컬럼, 인덱스 1번 컬럼이 뭐냐면 인덱스 1번 컬럼은 랭스예요. 랭스.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트레인셋에서 인덱스 0번을 선택하면 이거는 웨이트예요. 그죠? 그래서 레이블을 여기는 트레인 이렇게 주시게 되면 레이블 보여주기 위해서 레전드 넣어주시면 되고요. 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이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도미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물고기들은 빙어예요. 아시죠? 근데 훈련셋을 보면 도미도 있고 빙어도 있고 두 개의 어종이 섞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X축은
x축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length, 물고기의 무게, length고요. 그 다음에 y축은 weight라고 말씀을 드렸죠. 단위는 g이에요. 그램. 네. 이렇게 하니까 표시가 잘 돼 있죠. 40cm까지 1000g까지 weight 잘 표시가 되고 있고요. 레전드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거는 훈련셋, 요거는 훈련셋 3점도고요. 테스트셋 3점도를 그려야 되겠죠. 테스트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테스트에서 첫 번째 컬럼, 마찬가지로 테스트에서 인덱스 0번 컬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얘가 테스트 셋에서의 3점도죠. 3점도. 맞습니까? 자, 어때요? 그러니까 이 훈련셋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머신러닝 모델한테 이 파란색 점들을 주고, 그죠?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KNN, K 최근접 이웃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게 파란색 점들을 주고 시험 볼 때는 무슨 물고기를 가지고 시험 보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그 주황색 물고기들을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여기 있는 물고기를 시험 문제로 내면 거기서 가장 가까운 5개는 몇 개가 파란색, 가장 가까운 파란색 5개를 찾겠죠. 이렇게 찾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컴퓨터가 뭐라고 예측을 할까요? 도미라고 예측을 하겠죠. 그렇죠? 레이블 가지고 있잖아요. 레이블들이 이쪽에 있는 거는 도미다, 아래쪽에 있는 거는 레이블이다라고 컴퓨터도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알고 있죠. 파란색 점들에 대해서 이쪽에 있는 파란색 점들은 도미라고 하는 거를 컴퓨터도 알고 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알고 있고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점들에 대해서는 빙어라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알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주황색 점을 무슨 물고기인지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머신러닝 모델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뭐라고 생각해? 하고 물어보면 머신러닝 KNN은 가장 가까운 물고기, 파란색 물고기 5개를 찾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도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도미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주황색 물고기를 주면서 가장 가까운 물고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장 가까운 파란색 물고기 5개를 찾는 거예요. 그죠? 요 점에서부터 여기 있는 위치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점 5개를 찾는 거예요. 그 파란색 점 5개. 파란색 점 5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이때에는 빙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겠죠. 그러면 이쪽 점들에 대해서는 빙어라고 예측을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KNN의 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훈련 셋도 섞여 있고 테스트 셋도 섞여 있으니까 어떨까요? 훈련 셋에서 예측값은 당연히 100% 나올 거예요. 그죠? 훈련 셋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정답지 다 알려준 다음에 똑같은 시험 문제 딱 보면 100점 맞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100% 아마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해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답안지 알려주지 않았던 이런 점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미 쪽에도 섞여 있고 빙어 쪽에도 섞여 있지만 어떨까요? 컴퓨터가 2가지 어종을 다 알고 있죠.
도미의 특징들을 알고 있고 빙어의 특징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훈련셋에서부터.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미라고 예측하기도 할 거고 어떤 경우는 빙어라고 예측을 하기도 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랜덤 추출이 좋은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자, 임의 추출 방식의 샘플에서 KNN 모델을 훈련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을 알아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러면 KN은 새로 만들어야 돼. 그죠? 우리가 훈련을 새로 시킬 거기 때문에 모델 생성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모델 생성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생성자 호출하시면 되죠. 이게 모델 생성. 자, 모델을 생성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모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킬 때 훈련셋 이름이 뭐예요? 훈련셋 이름이 X train. 훈련 레이블 이름이 뭐예요? Y train. 이게 뭐다? 모델 훈련이다. 모델을 훈련하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훈련셋은 얼마나 잘 맞추느냐, 테스트셋은 얼마나 잘 맞추느냐. 문제와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지에서는 몇 퍼센트를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답을 모르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를 맞출 수 있느냐. 예측부터 해볼까요? 예측하는 함수. 자, train, predict. 예측하는 함수가 뭐라 그랬어요? predict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무엇만 주면 돼요?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만 넘겨주시면 돼요. 그죠? 자, 뭐라고 예측하는지 볼까요? print, train, predict. 자, 어떤 물고기들은 브림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어떤 물고기들은 스멜트라고 예측하고 있고 또 브림이라고 예측하는 물고기들도 있고 스멜트라고 예측하는 물고기도 있고 섞여 있으니까. 그죠? 네. 자, 이게 예측값. 이게 뭐냐면 훈련셋에서의 예측값. 훈련셋 예측값이라고 할게요. 그럼 실제 값은 뭐예요? 실제 값은 Y train. 이게 실제 값이죠. 그죠? 실제 값. 그러니까 훈련셋 레이블. 이게 실제 값이죠. 자, 대충 눈으로만 볼까요? 대충 눈으로만 보면 브림 스멜트 브림 스멜트 스멜트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중간에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잘 맞추고 있는 것 같죠? 자, 문제지를 줬는데 모델이 이런 예측값을 시험 보고서 답안을 체크를 한 거죠. 이게 답안지 체크한 거. 그리고 이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실제 정답지. 근데 사실은 학생도, 그러니까 모델이죠. 모델도 원래 정답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문제지와 정답지 선생님이 줬으니까 훈련시킬 때 자, 문제는 이거고 답은 이거야, 문제는 이거고 답은 이거야 하고 훈련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문제지를 준 거죠.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 학생인 거죠, 지금. 자, 훈련셋의 정확도, 아까는 넘파이 점 미인으로 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랬죠. 훈련이 끝난 모델에는 정확도를 계산할 수 있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스코어.
스코어는 무엇을 알려주셔야 돼요? 트레인 셋 그리고 실제 레이블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력해 볼까요? 트레인 정확도 이게 훈련 셋의 정확도예요. 머신러닝을 하실 때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저희는 지금 KNN 한 가지만 하고 있지만은요. 어떤 모델이든지 간에 사용하는 함수, 사용하는 메서드들의 이름과 순서는 동일합니다. 우선 생성자를 호출해서 모델을 만들어준다. 모델을 만들었으면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시킬 때는 fit. 자, 훈련을 시킨 목적은 뭐예요? 훈련된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알아서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예측. 예측할 때 사용하는 함수 predict. 그래서 생성자, fit, 훈련, 예측, predict 여기까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score. 점수를 스스로 계산하는 함수도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지와 정답지를 주면 시험 문제지 가지고서 스스로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예측값과 실제값, 넘겨준 실제값을 서로 비교를 해서 정확도까지, 채점까지 해주는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함수 이름이 스코어.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생성자, 훈련, fit, 예측하다, predict, 점수 계산하겠다, 스코어. 요 정도는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메서드 이름이 똑같아요. KNN만 이런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클래스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구현한 모든 클래스들은 이 메서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모델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딱 알아두시면 다른 모델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클런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훈련 셋의 정확도는 모델한테 이미 문제와 정답을 다 알려준 경우이기 때문에 지도학습이어서 문제와 정답을 다 알려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본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무엇에 대해서 테스트 셋에 대해서 예측값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테스트 값의 예측값들을 찾아볼게요. 하시는 방법은 똑같죠. 훈련이 끝난 모델에서 예측을 해보시면 돼요. predict. 예측을 해보시면 되고 이번에 예측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테스트 셋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출력해 볼까요? 테스트 셋에는 14마리의 물고기가 있었어요. 아직 이 모델은 이 14마리가 어떤 어종인지를 몰라요.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실제 값을 알려준 적이 없죠. 근데 이 모델은 여기 있는 데이터들이 브림, 스멜트, 브림 이런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프리딕트 예측을 했어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게 아니에요.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더니 브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림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에서 가장 가까운 거 5개를 찾았어요. 뭐밖에 없어요? 스멜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멜트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주황색이 있죠? 거기서 가까운 5개를 찾았어요. 파란색. 그 파란색은 전부 다 또 마찬가지로 브림밖에 없어요. 스멜트, 빙어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주황색에서 가장 가까운 파란색 5개를 찾았어요. 도미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미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걸 한 거예요. 얘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일을 한 거고, 그럼 실제값. 테스트 셋의 실제값은 뭐예요? Y 테스트죠. 트레이닝. 죄송해요. Y 테스트. 이게 뭐냐면 테스트 셋의 실제값. 테스트 레이블인 거죠. 대충 보면 14개를 다 비교해보지 않아도요. 브림, 스멜트, 브림 다 맞는 것 같죠. 그죠? 네. 자, 테스트 셋의 정확도 출력해 볼까요? knn.score y 테스트와 x 테스트와 y 테스트를 주시면 돼요. 이게 테스트 셋의 정확도. 몇 퍼센트를 맞추고 있다? 100%를 맞추고 있다. 브림은 브림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스멜트는 스멜트라고 잘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가요? 잘 되십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으세요? 네. 그래서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100%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이 49마리 사실은 실제로는 49마리는 우리가 그 도미인지 빙어인지를 알고 있는 물고기들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 49마리에 대해서는 도미인지 물고기인지를 알고 있는 거였었고 그 중에서 우리는 35마리만 알려줬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모르는 14개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확도가 100%나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훈련시킨 이 KNN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정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9마리의 생선들 이외에 정말 완전히 새로운 이런 물고기가 들어온다거나 완전히 새로운 이런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에도 예측을 잘 할 수 있겠다. 거의 100%에 가까운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지 않겠나 라고 우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성능을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테스트 셋에서 정확도가 100%가 나왔다는 얘기는 테스트 셋에도 없는 전혀 완전히 새로운 물고기들을 예측을 했을 때에도 정확도가 몇 퍼센트에 가까울 거다, 100%에 가까울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누는 목적이에요. 트레인 셋만 훈련을 시키고 49마리를 다 훈련시키는 게 더 좋겠죠, 사실은. 그래야 나중에 완전 새로운 물고기가 들어왔을 때에도 거리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물고기들이 49마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근데 굳이 우리가 35마리만 훈련을 시킨 목적은 뭐냐 하면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예측해 볼 때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예상해 보기 위해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셋에서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그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데이터셋에서의 정확도와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셋에서의 정확도가 높은 그런 모델들이 좋은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우십니까? 많이 어렵지 않죠? 네. 네, 질문 없으시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